안녕하세요.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같은 이상 기온 소식이 자주 들리죠. 주범으로 지구온난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한국 역시 연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2036년에는 한국의 폭염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하겠다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짜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입니다. 잠시 후 김용건 센터장 직접 만나봅니다. 사람들이 기부한 물품을 활용해서 멋지게 되살려 판매하는 재사용 가게. 서울에서 재사용 가게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강북구였습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인데요. 서울에 총 85곳에 재사용 가게가 있습니다. 강북구가 16곳으로 1등, 강남, 서대문, 양천, 중랑이 5곳, 그리고 관악구와 노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 옷이나 가방, 지갑, 선글라스, 운동화나 구두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새 제품 만들 때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퀸의 플레이 더 게임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온실가스 감축.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 정책의 로드맵을 짜는 기관입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김용건 센터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온실가스 종합센터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네. 국가 전체의 배출 규모는 물론이고 사업장 단위의 세밀한 배출 현황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를 추적하는 등록부도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탄소 시장 운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모델을 활용을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된 정보를 국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특히 개도국에 이를 전파하는 그런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네요. 네. 저희 그 기관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10년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개편해서 국무총리실의 온실가스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아, 또 좀 그 기관 내에서는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요즘에 되게 좀 이관 때문에. 예. 네. 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말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온실가스가 정확하게 뭔지 이거 좀 잡아주세요. 뭡니까?
네, 온실가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기체를 말하는데요. 네. 온실 효과는 우리가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쉬운데, 온실처럼. 네네. 그러니까 태양에서 열 에너지가 이제 지구에 도달을 하면 예. 이게 대부분은 이제 다시 그 복사돼서 대기 반사돼서. 밖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튕겨져 나가죠. 예, 예. 근데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가스들은 그 열을 보유하고서 내놓지 않게 되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특히 우리 석유, 석탄 가스 이렇게 뗄 때 연소시킬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수증기 같은 것들도 온실가스입니다. 예, 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뭐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거는 이산화탄소다. 그렇죠. 이거죠. 전체 네. 한 77% 가까이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화석 연료니까 뭐 그 화력 발전소나 공장에서 쓰는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자동차나 비행기, 건물에서 쓰는 냉난방용 석유. 그렇죠. 이런 그것도- 것들도 예, 다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거죠. 예. 이걸 많이 사용하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이 지구 온난화,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상태가 좀 궁금해요. 많이 배출하나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입니다. 1위예요. 증가율이. 네. 그리고 수십 년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배출 증가세를 계속 보여줘 왔고요. 예. 사실 우리가 초고속 경제 발전으로 세계 지금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또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기도 하고요. 예. 또 세계 최고의 1인당 에너지 수입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입되는 그 화석 연료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그 수입 에너지에 대한 특혜는 좀 줄이고 예. 그 대신에 우리는 사실은 갖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고의 경쟁력이 인적 자본인데 이 고용이나 이 인적 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린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 나가면 사실 온실가스는 줄이고 성장은 촉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저탄소 녹색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쪽에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께서 또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보는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올해 5월이 30도도 막 웃돌기도 하고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네.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기후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단기간의 이상기후 현상을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텐데 예. 그래도 이상기후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지금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그 기후변화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그 국제 연구 조직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IPCC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IPCC. 예, IPCC가 가장 권위 있는 이쪽 국제 연구 조직인데 예. 그 일정 5년마다 종합 평가 보고서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하는데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인류가 별다른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허. 21세기 말에는 세계 온도가 최고 3.7도 이상 또 해수면은 63cm 이상 상승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야. 그 그래요. 정도면 예를 들면 기온이 2도씨만 올라도 쌀이나 밀, 옥수수 같은 생산이 25%가량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고요. 예. 해수면도 만약 60cm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부산 같은 그 일부 해안지대에서는 상당한 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남해안 쪽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어.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장마가 길어지거나 서해안도 또 폭염도 늘어나고 예. 열대야도 늘어나고 겨울에는 또 반대로 한파가 늘어나는 것들도 이런 이상기후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제주에서 나던 밀감이나 한라봉이 이제 뭐 나주, 뭐 맞습니다. 거제까지 올라온다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어떤 생태학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결과물이니까요. 그렇죠. 기후 변화의 결과고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온실가스다 이건데 네. 지구 온난화를 만드니까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좀 이걸 줄여보자, 온실가스 좀 줄여보자 하면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지난해 말쯤에 이어졌습니다. 파리 협정이 있었죠. 파리 네. 기후변화 협정. 그리고 지난 4월에 이거 좀 고위급 서명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했는데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37%의 그 배출 양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단 그 목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풀어주세요. 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2030년 기준으로 예. 그때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상태로 쭉 갔을 때. 그렇죠. 이 상태로 쭉 갔을 때보다는 37%를 줄이겠다라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좀 그 목표를 크게 잡았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좀 정밀하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산출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통계 산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표준 지침에 따라서 5개 분야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배출량과 흡수량을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주로 배출되고요. 여러 개 산업 공정, 전자산업이나 IT 산업 같은 데서도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와 같이 불리는 불속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외에도 그 TV 광고에도 얼마 전에 소개됐었는데 가축, 그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가축은 소화 과정에서 트림을 하게 되면 또 메탄이 배출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것도 영향을 주나요? 예, 상당히 큰 영향을 그래서 줍니다. 대규모로 소나 그런 가축들을 키우는 농장, 미국 같은 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름을 좀 덜 하게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사료나 이런 걸 통제해서 또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네요. 이게 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T와 산업, 어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발전소도 다 연관이 돼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자, 그럼 체계적인 관리가 좀 됩니까? 예, 그래서 잘 되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선 수준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저희 그 센터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 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 온실가스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통계를 산정을 하고 검증하는 또 지침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사업장별 배출가스라든지 또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이런 배출가스를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이렇게 취임을 이번에 4월쯤에 하셨잖아요. 네. 이런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감이 오십니까? 진짜 이래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네,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는 그런 역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가 이제 정말 손에 잡힐 정도로 이제 세세하게 이런 목표들이 나오고 있고 또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주로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간자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도국에게도 요번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어떤 책임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신기후 체제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국제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이제 모든 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중간자적인 나라가 상당히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경험 같은 것을 해왔던 것을 개도국에 전파하면 개도국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역할이나 위상을 고려해서 이제 이 센터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다 아우르는 그런 협력의 어떤 기회를 마련을 하고 또 개도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국제 협력 사업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를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모델링 컨퍼런스라는 것을 이렇게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거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각계 예를 들면 IPCC나 그런 중요한 그런 연구기관들이나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과연 기후변화 예를 들면 2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는 위험하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에 공감되는데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또 온실가스 통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국제 탄소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산업적으로도 사실 감축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양보다는 그 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기업들이나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런 기관들에게 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을 합니다. 주로 기업들인가요? 예, 주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 이제 기업들은 할당 받은 그런 범위 내에서만 뭐 생산 활동을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예. 만약에 어떤 기업이 감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남는 할당량을 팔 수도 있고 예. 또 거꾸로인 경우에는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이제 감축 목표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면 가장 기업들이 비용도 줄이면서 여러 가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고민한 그 학자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만든 것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배출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좀 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놓고 있으면 남는 거 좀 이웃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전체적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총량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제 통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배출권 거래제. 자, 무엇보다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좀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큰 그런 방법들을 몇 개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요즘에 날씨 덥잖아요. 너무 덥죠. 예, 오늘도 그럴 때, 덥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긴 팔에 넥타이 메고 너무 정장으로 다니시기보다는 우리가 쿨맵시라고 요즘에 얘기도 하는데 시원한 그냥 반팔에 옷맵시. 시원하게 네. 좀 더 시원한 그런 것도 뭐 패션도 좋은 패션으로 스타일도 또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냉방을 좀 덜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대신에 냉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낮추고 아. 이제 겨울엔 또 거꾸로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근데 승용차를 가능하면 뭐 요일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좀 줄이는 것. 네. 그다음에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뭐 불필요한 전등을 좀 끈다든지. 예. 그다음에 음식물도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폐기물을 좀 덜 배출을 하고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실생활에는 상당히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법들. 음식물 쓰레기가 남으면은 이걸 처리할 때 온실가스가 나오는 겁니까? 그럴 때도 나오고 예. 만들 때도 물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아하. 많이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요즘에는 고기 안 먹기 운동도 해요. 고기 안 먹기 운동. 왜냐하면 이 육류가 우리가 채식보다는 훨씬 더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와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714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보니까 저희 집 요즘 차 바꾸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하도 많아서 디젤차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꿨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도 주셨는데 또 나오셨으니까 또 드리는 질문인데 요즘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또 경유값 올라가는 그런 또 정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서 디젤 차가 좀 환경 오염을 정말 많이 일으키고 온실가스에도 큰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물론 디젤도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디젤차를 몰게 되면 그 연소 과정에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동안 경유차는 휘발유보다는 또 대신 좀 덜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경유차를 촉진을 했던 그렇게 것인데 알고서 이제 저희가 예, 그런데 그게 달고 미세먼지 있잖아요. 훨씬 많이 나와서 이게 서로 상충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장단점이 약간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좀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관련한 이야기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방송 중에 잠깐 잡음이 들어가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온실 감축, 가스 감축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김용건 센터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가 됐죠. 근데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늘 오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처리가 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야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 정부의 거부권에 맞서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어지는 뉴스에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서울시 행정 탐방해 보겠습니다. 이기환 관광정책과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제 로터리 세계대회 열린다면서요. 3K 예. 평화의 걷기 행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내일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전 세계 160개국의 로타리 회원 5천여 명이 자국의 고유 전통 의상을 입고 평화를 기원하면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3km를 걷는 행사인데요. 예. 2월 1일까지 개최되는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국가와 세대를 초월해서 전 세계인이 전쟁과 기근, 갈등, 질병, 학대 등으로부터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라빈드란 국제 로타리 회장 부부를 비롯해서 국자리 로타리 전 현직 임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국, 독일,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각국 대사 등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200개 국가에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국제적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행사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 이번 대회 대부분 참가자가 서울에서 숙박과 관광 활동을 하는 만큼 서울시는 그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 지원단을 구성하고 안전, 교통, 관광 등 분야별로 전방위적 지원을 준비해왔습니다. 예. 서울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등 서울의 이색적인 장소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관광업계에 협력해서 서울 시티 투어 버스 등 할인 쿠폰을 담은 쿠폰북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동 여행과 그리고 드럼 페스티벌 등의 축제를 대기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 주요 행사당에 구급대와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긴급 상황 및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번 세계대회는 외국인 2만 5천 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묵는 공식 지정 호텔만 56개고 전세버스도 1,500대를 이용하는 등 회의 참가, 관광 등의 활동으로 약 2,925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국과 서울의 브랜드 인지도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 이 또 5만 명이나 모이는 국제 로타리 행사 대회. 국제 로타리
세계 대회거든요. 이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국제 로터리는 1905년 미국에서 창립됐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123만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민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예. 소아마비 박멸, 문명 퇴치, 차세대 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인도주의적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인데요. 매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로터리 세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그 차량 통제도 있다면서요? 예. 내일 이제 3K 걷기 행사 개최로 서울 광장에서 광화문 방면 상행 차선이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교통 통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차량 운행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서울시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기환 관광정책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중국어를 배워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쉽게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특히 이제 대중교통 운전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이렇게 요즘 영화 표현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한마디 정도 배워놓으면 참 쓸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8528번님. 영화 대사 재밌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는 터미네이터 골수 팬인데요. I'll be back. 아주 명대사잖아요. 네네.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와. 문자 주셨습니다. I'll be back. 멋있네요. I'll be back. 엄지손가락을 쫙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광로인가요? 어디로 네. 쭉 들어갔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좋습니다. 배워보죠. 네, 오늘 이 표현 배워볼게요.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표현을 중국식으로 바꾸면요.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한 번 더.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네, 여기서 我는 나란 뜻이고요. 네. 会더는 무엇할 것이다라는 추측 혹은 미래를 뜻하고요. 回来라고 하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아, 후이라이가 돌아오다고. 네, 돌아오다. 그리고 후이더는 이게 이제 전체 그걸 안고 있군요. 그렇죠. 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라는 것이다. 뜻으로 앞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를 돌아올 것이다. 네. 이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돌아올 것이다를 중국어로 네.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네, 여기서 回来라고 하면 발음이 回来. 조금 뭐 불편한 그런 부분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발음인데요. 네, 回来. 그래서 이걸 중국인들은 그냥 스타카토처럼 回来, 回来, 回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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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어렵네요. 回来. 回来.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한 번 더.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잘하셨어요. 달걀 후라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回来的. 네. 回来的. 달걀 후라이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한번. 我会回来的. 我会回来的. 잘하셨어요. 터미네이터 이러는 거죠. 네. 我会回来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이렇게 또 중국어 하나 배워봤습니다. 앞서서 그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안건의 심사와 현안조사 필요하다 판단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바로 이 청문회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립니다. 법제처에서 위헌 여부 검증 끝나면은 정부가 처리 입장 밝히기로 했는데요. 법제처가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의 자율적 권한을 넘어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과잉 견제다. 정부에 대한 과잉 경제 우려가 있다. 이런 결론을 법제처에서 내린 겁니다. 한편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아프리카 국빈 방문 중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제가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 만족 지역 축제.
자, 오감만족 지역축제.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에 주목했습니다. 광명동굴인데요. 양기대 광명시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기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광명시장, 양기대 광명시장께서 함께 합니다. 광명 하면 광명동굴이 아주 유명하죠. 올해가 또 광명동굴 방문의 해라고 하던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광명시고 또 광명동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광명동굴은 40여 년간 버려진 폐광을 2011년에 광명시가 매입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들었는데요. 예. 총 갱도가 한 7.8km인데 이 중에 한 2km 정도를 우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예술, 체험, 국산 와인의 향기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작년 4월에 유리화 개장을 했는데 작년 9개월 만에 92만 명이 왔고 또 시 세수익이 한 40억 벌었고 또 일자리가 200여 개 생겼습니다. 올해는 150만 관광객에 시세수익 100억, 또 일자리 한 350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광명동굴도 경기도 230개 관광 중에서 13위에 오를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꼴찌의 반란, 변방의 기적을 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라스코 동굴 벽화전도 열린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라스코 동굴 벽화는 프랑스에서 있는 그 선사시대의 벽화입니다. 예. 한 2만 년 전 그린 거죠. 이것을 올해가 한불수교 130주년인데요. 그것을 기념해서 양국 정부의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광명 동굴에서 4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루벨이 설계한 그런 전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 최초이기 때문에 또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교육적인 측면이 있군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그 전국의 또 도서벽지나 문화소의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고 예. 또 문화 시설들을 많이 보여줘서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 문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너무 교육이 또 강조되면 안 되잖아요. 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들도 있나요? 네, 우선 우리 광명 동굴 안에는요. 네네. 참 동굴 안에 350석 규모의 동굴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공연도 하고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아쿠아월드도 있고 황금 궁전, 폭포 이런 큰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예. 특히 전국의 국산 와인이 130여 종을 여기서 팔고 있습니다. 이 동굴이 1년 내내 12도거든요. 황금을 캤던 광산이라. 그래서 예. 거기 가면 와인도 시음할 수 있고 또 와인도 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황금과 보석을 채취하는 그런 체험장도 있어서 예. 가족 단위의 그런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을 거기 예전에 이제 캤던 곳이니까. 그 광물을 해서 광물을 물을 캤던 곳이니까.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채로 그것을 캘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있습니다. 아, 그 재밌네요. 또 와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조금인데요. 오신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광명 동굴에 전국에 네네. 국산 와인 130여 종을 팔아줘서 예. 우리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전국 국산 와인 페스티벌도 합니다요. 그때 재밌네요. 이제 한국 음식도 같이 팔아주는 그런 그래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가 재사용을 할 때 리사이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업사이클 아트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네, 이제 광명 동굴 옆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 최초로 예술 폐자원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작가 공방도 만들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와서 체험을 하면서 자기 폐자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년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1년 동안에 한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물건을 재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 예술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자기 소유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 재밌는 기획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번에는 로버트 특공대 만들기라든지 또 업사이클 아트 벤치 디자인 공모전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폐자원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그 버려진 각종 용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용기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오신다면 좋은 그런 체험 또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있게도 구경하고서 허기질 때는
밥 같은 거는 좀 어디서 해결하나요? 네, 우리 광명 동굴 안에 예. 동굴 카페도 있고 노천 카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와서 가족 단위로 즐기는 특히 3대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시장님께서 지금 나오셨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광명 동굴 그냥 가보자 해서 가족들이 갔어요. 그럼 이것만은 꼭 보고 오시라 추천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광명 동굴은 폐광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폐광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광의 어떤 그런 변천사라든지 폐광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예. 이게 일제시대 1912년부터 금을 캤던 광산인데 예. 그래서 일대 또 징용과 수탈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그러한 역사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체험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체험 공간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렇군요. 네. 그 왜 폐광 같은 데를 활용한 냉풍 욕장 같은 데를 보면은 네. 아주 시원한 바람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던데 여기 광명 동굴은 가면은 시원합니까? 1년 내내 12도이기 때문에요. 여름에는 8월 한 달에 한 30만 명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에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시원하군요. 12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12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참 또 피서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이상 기후 때문에 또 지구 온난하다 보다 해서 날이 참 더워졌거든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8123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손주들 봐주기로 했어요. 지금 방송 듣다 보니까 가보고 싶은 생각 듭니다. 체력이 약한 고령자도 좀 돌아다닐 법한 그런 길이가 될까요? 네, 우선 그 지하로 갈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네네. 지상에 동굴 안에 지상은 여러 가지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아프시면 지하까지는 안 내려가시더라도 예. 지상에서의 동굴 안에서의 많은 또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상이 있고 또 지하도 있군요.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원래 지하가 275m하고 7레벨로 되어 있는데요. 예, 현재 예. 지하 1레벨만 우리 시가 개발을 했던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또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찾아가는 방법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광명동굴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요.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 예. KTX 광명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7호선 철산역에서도 순환버스가 다니고 있고 예. 또 시내버스도 7번이라든지 또 11-2번이 종점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도권에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광명동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광명시장과 함께 오감만족 지역축제 진행했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벤폴즈의 Still Fighting 오늘 끝곡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